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설레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접근할 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요 알차게 꽉꽉 채워서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이 시험 결과에 의해서요 우울해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결과가 잘 나왔어 라고 으쓱한 기분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내 공부에 이용을 하는지, 내 공부의 학습 도구로 삼아가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부에서는요. 저랑 같이 13번까지 나갈 겁니다.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 문법이라고도 하죠. 이 언어 부분의 일부분까지 나갈 텐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수능이 바뀌었죠. 그래서 나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까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렇다더라와 같이 우리 주변의 말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부를 해보고요.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더 적당하게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부분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석하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학습 도구로 이번 시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경우는요. 내용적으로 막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도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요. 바로바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지 얘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대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3번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항상 제일 시작점은요. 화법과 작문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곤 했는데요. 화법이라는 것, 기본 본질,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겠지. 그리고 그 전달된 내용을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출제자라면 그 각각의 요소를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말하기 전략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봐. 이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사람이 활용한 매체 자료도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먼저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이미 연습을 해봤겠지만 이렇게 시험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부터 본문부터 바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문을 먼저 쭉 훑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발문을 보면요. 아, 중심 화제가 이거구나. 아, 내가 본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읽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역시 예상대로 말하기 방식 물어봤어요. 그런데 특징적인 건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할 때는요. 5개의 선택지 중에 4개가 적절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선택지가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요. 적절한 걸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 선택지가요. 4개가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막 집중적으로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지문 전체를 다 읽고 나서 한 방에 풀리기도 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문제 보세요. 자료가 나와 있네요. 가다의 표지판을 이해한 내용 물어봤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글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 같다. 표지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 그러면 가나다를 얼핏 빠르게 훑어보니까 모양이 달라. 그럼 표지판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설명을 다르게 하는지를 초점에 맞춰서 읽어봐야 되겠어. 자, 3번은요. 역시나 뭐 나왔어요? 학생의 반응이다 하고 나왔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요. 본 지문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도요. 그냥 보기만 보고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의 관건은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치? 같이 가볼 텐데 제일 그 서두에 있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학생의 발표이다.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버리기 쉬운데요. 아주 중요한 거야. 발표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건 어떤 내용이야?
어떤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겠구나.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전달했어. 그 정보 너 제대로 이해했니?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발표의 핵심 내용이니까. 그럼 이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간의 연결 관계, 정보의 핵심적인 요소 파악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가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빠르게 읽어요.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따옴표가 나왔어요. 따옴표 안에는요, 개념어가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데 여기서 또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나왔네요. 이 발표는요 생활 속 기호 찾기라는 내용 중에서도 뭘 얘기한대요? 그렇지, 이 부분입니다.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발표를 한답니다. 이거 우리 이번 문제를 먼저 살짝 읽어보면서 표지판에 관한 내용일 거야 라고 예측했는데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하고 가는 거지. 도로에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알려주는 다양한 종류의 표지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대표적인 3개의 표지판을 보며 이런 부분 잘 보세요, 여러분. 3개의 표지판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요. 3개의 가나다 자료가 제시돼 있었고 그 3개는 다른 모양으로 생겼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 표지판 각각이 가나다 자료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찾아가면서 그때그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양과 번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본대요. 자, 여기서 방향을 정해줬어. 모양에 따라서 다르고요. 번호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들어갈 건데 괄호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화법과 작문 문제에서는요. 이 괄호를 쓸데없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자료 1을 보여줬지. 그럼 이 발표자가 활용한 매체란 말이에요. 이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가 바로 뒷문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고요. 그 괄호에 자료를 줬다면 바로 뒷문장에 주목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자료는 뭐냐? 고속도로 표지판이래. 고속도로 표지판에 대한 얘기야. 자, 고속도로란 뭐 주요 도시와 거점 지역을 빠르게 통행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고속도로가 뭔지 모를까봐 알려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표지들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 자료 1에 대한 설명이구나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방패 모양 찾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요. 우리 방패 모양이 있었지. 그럼 가는요. 여기 자료 1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충분히 정보 확인할 수 있겠군. 정리합니다. 여기에 저라면요. 가 확인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자, 중앙에 적힌 번호에는요. 고속도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대. 번호에 대한 얘기한다고 했어요. 모양에 대한 얘기한다고 했지. 자, 우선 홀수는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짝수는 동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홀수, 짝수일 때 다르구나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선택지가 나왔다. 그럼 체크한 부분 와서 확인만 하고 들어가면 되지. 이런 부분을 막 꼼꼼하게 외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남북으로 연결된 고속도로는 국토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동서로 연결된 고속도로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큰 번호가 부여된대요. 번호의 크기도 뭔가 의미를 담고 있군. 자, 자료처럼이라고 했어요. 자료에서 보여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겠지. 60번인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10번인 남해고속도로, 이 부분 엄청 빨리 읽어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찾으면 되냐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발표하고 있구나라는 것, 이런 부분이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번호가 더 큰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남해고속도로보다 더 위쪽에, 자, 여러분 보세요. 번호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번호가 더 클수록 어떻게 더 위쪽에 있구나. 자, 동서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 세부 정보 이렇게 표시해 놓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방패 모양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괄호를 주목하라고 했지. 자, 바로 갈게요. 이것은 타원 모양을 하고 있대. 자, 여러분 이번에서요. 나 보세요. 타원 모양 하고 있지. 그러면 이 부분은 나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군. 됐죠? 자, 일반 국도래요. 자, 앞부분이 고속도로. 자, 이번에는 일반 국도를 가리킵니다. 일반 국도란 뭐냐?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 공항, 관광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도로고요. 번호는 이런 표현 주목해 보세요. 모양과 숫자, 번호 얘기를 하는데요.
고속도로와 뭐래요? 마찬가지로 하는 순간 넘어가도 돼요. 마찬가지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위에서 우리가 앞문단에서 충분히 정보 확인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네. 그럼 얘도 홀수는 남북이고요. 짝수는 동서로 연결된 거겠구나. 자, 마찬가지로가 중요했어요. 이런 지점들 우리가 글을 잘 읽어갈 수 있도록. 사실 이건 발표야. 그러면 들을 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요, 잘 예상해 나가면서 내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지입니다. 얘랑 같다는 의미구나. 자, 그리고 다만 일반 국도 중 자료처럼 자, 이런 부분은 출제 요소가 되지. 왜?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뭐냐? 일반 국도 중에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자료처럼 한 자리 번호가 적힌 경우는 두 자리 이상의 번호가 부여된 일반 국도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한 자리 숫자가 나오면 중심적 역할이라는 부분 이렇게 연결 지어 놓고 가볼게요. 자, 계속해서 뒤로 갑니다. 자, 자료 3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딱 느낌 오시죠? 어때요? 이번에 다 부분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구나. 자, 자료 3은 어떤 내용이야? 마지막으로 하고 딱 담화 표지를 계속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지를 잘 파악해내야 여러분 능숙하게 시간을 단축해가면서 해석을 내갈 수가 있을 거야. 자, 직사각형 모양 역시나 모양이 다와 같은 모양이죠. 자, 표지판은 지방도를 가리킨대요. 지방도는 뭐냐? 쭉 설명해 줍니다. 도내의 시군청, 소재지들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로 앞에 두 도로와는 달리 이런 부분이 포인트겠지. 앞에 두 도로와 다른 점은 출제자의 입장이 돼보세요. 내고 싶은 지점입니다. 이 부분 잘 파악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도지사가 직접 관리한대. 그래서 이 자료 3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한다는 특징적인 점이 있구나라는 점 찾을 수 있겠고요. 지방도의 번호 얘기하네요.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숫자는 각 도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데 자료처럼 이 자료 3에 대한 설명이구나. 100의 자리가 3인 경우는 경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있구나.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발표 전략을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지. 자, 참고로 4, 강원도 5, 충청남도 8, 전라남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도로들처럼 앞서 언급한 도로 2개 있었지. 그것들처럼이라고 돼 있으니까 같다라는 거야. 홀수는 남북 방향, 짝수는 동서 방향. 계속 이런 방향은 같아요. 저 지금까지 도로 표지판에 대해 알아봤다. 앞으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이걸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이 뒷부분은 핵심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빨리 넘어가요. 그리고 바로 우리 1번 볼게요. 자, 1번이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우리 선택지 꼼꼼하게 보면 선택지를 미리 하나하나 읽고 난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 훨씬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어쩌면 4개를 여러분 찾아내려면 적절한 거 4개를 만들려면 그 본문의 흐름대로 따라오면서 실시간으로 하나씩 제거해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나머지는 답이 아니게 일부러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요. 말하기 방식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만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핵심이 되는 걸 물어봐야지 그 옆에 크게 의미 없는 방식들을 물어볼 이유는 없죠. 그럼 핵심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찾아냈잖아. 자, 발표 자료에 출처 밝혔나요? 출처 얘기한 적 없습니다. 맞지? 자, 중간중간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 부분 나오면 질문, 의문이 있는 부분 찾아 들어가야 되겠지. 의문이 있는 부분 나왔나요? 네, 질문이 마무리 부분에 나오긴 했어요. 뭐뭐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 중간중간에 질문 던지고 그 반응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발표 내용의 역사적 유래와 같이 이 도로 표지판의 역사적 유래와 같이 언급되지 않았지. 결국에는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네. 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제가요, 이 도로 표지판과 관련해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나왔나요? 없죠. 그래서 결국 다 아닌 거야. 답은 몇 번? 5번 되는데 발표에서 언급된 화재에 대해서 이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요.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인 예 제시했다라는 거 우리 큼직큼직하게 읽으면서 확인했었지. 당연히 여러분 뒤는 따라오는 겁니다. 예를 제시하면요. 훨씬 쉽게 풍부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답 5번.
자,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파악을 했어요. 아, 이 부분, 나 부분, 다 부분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묶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읽었지. 한번 가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가가 이 방패 모양이 가리키는 도로는 남해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겠군. 이 사이에. 자, 이 사이에 위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그렇지.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남해 고속도로 10번이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60번이야. 그런데 여기 몇 번? 30번. 그러면 이 어디쯤 사이쯤에 위치하겠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다. 자, 실제 자료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나가 가리키는 도로는 두 자리 번호가 적힌 같은 종류의 도로보다 중심적인 역할, 이거 알 수 있었지. 자, 한 자릿수는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출제될 만한 지점이었다라고 하면서 읽었어요. 맞아. 7이라는 한 자리 숫자가 나왔으니까. 자, 3번 갑니다. 다가 가리키는 도로는 경상남도 내의 시군청 소재지들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들 중 하나겠군. 자, 경상남도라는 이 지역이 딱 나오는 순간 여기 앞자리 숫자가 나타내 준다고 했는데 하고 본문 들어가서 보니까 10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경상남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네 내용 이해 잘 적용했습니다. 자, 4번. 나가 가리키는 도로는 가와 다가 가리키는 도로와는 달리 동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잘 보세요. 나가 가리킨 거 홀수지. 그리고 가와 다가 가리키는 건 뭐였어? 짝수야. 그러면 우리 홀수는 어떻고 짝수는 어떻고 설명을 했었지. 그 지점으로 가서 보니까 이건 동서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남북이잖아. 이렇게 사실은 방향과 어떤 위치나 방향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방향이 나왔으면 여러분 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연습도 하시면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입니다. 자, 넘어가요. 5번. 다가 가리키는 도로는 가와 나가 가리키는 도로와는 달리, 무엇과는 달리 이런 부분은 출제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겠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우리 이 부분 알았지? 다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한다라는 거, 무엇과는 달리 사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2번도. 자, 3번은요. 사실은 자, 보세요, 여러분. 지문과는 무관하게도 바로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 문제가 대부분 1, 2, 3 세 문제 중에는 3번에 많이 배치가 되는데 발표를 들은 학생이야. 어떤 학생이 저걸 듣고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봐.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이 보기가요, 막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의미 부여하면서 해석해낼 필요는 없어. 근데 큼직하게 봤더니 이 아이는요, 자신의 여행 경험을 떠올리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그랬더니 도로를 지날 때마다 번호들이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발표를 듣고 보니까 그게 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뭐 했다? 서술어에 주목하세요. 자, 문장의 끝부분에 주목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새롭게 알게 됐어, 나 좋아. 알게 돼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가기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만큼 이 발표 내용이 유익했다는 거겠지. 자, 그런데 보세요. 그때 이런 모양의 표지판도 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 삼각형, 육각형 모양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 없었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검색해 봐야겠어. 나 이 발표 듣고 나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죠. 자, 적절한 건 항상 핵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봅시다. 자, 1번 발표 내용을 객관적 사실은 이거야. 그리고 이건 화자의 의견일 거야. 개인적 견해일 거야. 이거 구분하고 있지 않잖아. 맞지? 자, 발표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발표 태도에 대해서 아쉬워 이런 거 설명할 때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해 주지? 아쉽다. 여러분, 내 발표 경험 떠올리고 있나요? 아니지. 전혀 관계없는 내용 얘기하고 있어. 우리 보기만 보고도 지금 풀 수 있는 겁니다. 발표를 듣고 난 후 생긴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 이거 어디랑 연결이 되지? 검색해봐야겠어 라는 부분과 연결되죠. 바로 나오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치? 자,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만약에 맞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 궁금한데 발표자에게 기회가 된다면 질문해야겠어. 물어봐야겠어와 같은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없죠, 전혀.
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면서 의문을 품고 있어. 내가 아는 건 저거 아닌데, 내가 신문기사에서 이런 거 배웠었는데, 이런 거 봤었는데, 저거랑 달랐는데,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아주 쉽게 핵심이 뭐지? 그리고 문장에서 마지막 부분, 주로 서술어에 나타난 표현들을 주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만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발표를 듣고 학생의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접근을 하면 풀 수 있어요. 시간이 정말 없어. 그러면 그 문제 먼저 풀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세트 가고요. 사실은 이게 화법과 작문 복합 문제다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긴 한데 우리가 조금만 거리를 두고 살펴보면요. 이거 뭐야? 겉으로는 지금 복합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의 문제는요.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4번, 5번은 4번 보세요, 여러분. 가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 화법 문제지. 자, 5번 문제는요. 이 시장이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인데 자료 활용 계획. 결국에 인터뷰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화법 문제야. 그래서 4번, 5번 이 두 문제는 화법이고요. 6번은요. 나를 쓴 학생이 장문하는 학생이 떠올린 계획이고 이게 장문한 내용 결과물에 반영되어 있는지 계획 반영 여부를 물어보는 장문 문제지.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7번 제가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7번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고요.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장문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유형이니까 의미 있게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7번도요. 어떤 문제다? 장문에 해당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 지문의 구성은 지금 화법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장문 상황으로 이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전체 발문 내용도 보면요. 가는 방송의 인터뷰구라고 돼 있고요. 나는 가를 시청한 후 행복 나눔 장터를 다녀온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 쓴 뭐다? 건의문이다. 건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요구함으로써 상대를 설득시키는 목적의 글입니다. 자, 그러면 화법 장문 상황이기는 해 라는 것 찾아야 되고요. 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또 쉽게 넘겨버리기 쉬운 것,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 이런 표현들. 행복 나눔 장터를 다녀온 학생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황을요. 상상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야. 자, 화법 장문은요. 상황만 잘 상상을 해도 아주 속도가 빨라집니다. 독해의 속도가. 네, 속도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전략적인 측면 말씀드리면 5번 문제의 경우는요. 실시간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보니까 흩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쭉 읽으면서 기억 읽고 사실은 5번에 1번 해결하고 자 니은 부분 읽고 2번 해결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와 나를요 한꺼번에 쭉 읽는 것보다는 가를 읽고 이 4번, 5번 해결해보고 그리고 나를 읽고 6번, 7번 해결하는 것이 시험 상황에서는 좋아요. 여러분 연습할 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바로 지문부터 가볼게요. 자, 행복 나눔 장터. 이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님과의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요. 뭐 인사하는군 하고 기억 부분은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 왜냐? 여기 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자, 시청자분들께 행복 나눔 장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들에게 이런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군. 그래, 일반적인 인터뷰 상황이구나. 자, 그러니까 시장도 답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고품이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어쩌고 저쩌고 골칫거리였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진 1 화면. 자,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 자, 이 시장님이요 말을 할 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아주 의도적인 장치지. 문제를 내기 위해서. 자, 사진 1.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겠죠. 자, 보시다시피 라는 표현이 있지. 그럼 지금부터 이 문장은 이 사진 1에 대한 정보야 라고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자, 주변에 버려진 전자제품, 가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아, 그러면 이 사진은 뭔가 방치된 전자기구의 모습,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구나. 자, 그런데 한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한 행복 나눔 장터 덕분에 지금은 중고품의 재활용이 증가하여 쓰레기 배출량도 많이 줄었다. 이건 긍정적인 면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읽고요. 여러분 5번에 1번 잠깐 볼까요? 기억에 대한 답변에서 사진 1을 제시해서 행복 나눔 장터의 운영이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와 관련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 바로 해결. 맞아. 1번은 맞아.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렇군요. 이 장터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자, 니은 보세요. 장터의 모습을 잠시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랬더니 또 자료를 활용합니다.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동영상을 제시하면요. 그 장면이 현장감이 넘치게 다가오고요.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잖아.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장터 모습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보세요. 많은 시민들이 찾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럼 우리 5번에 2번 보세요, 여러분. 행복 나눔 장터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맞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일단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같이 가봐요. 자, 그리고 나서 진행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님, 올해는 운영면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 없나요? 있나요? 물어보고 있네요. 지난해까지는 나눔마당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중고품을 이렇게 했는데, 자, 또 이 부분, 이게 중요한 거야. 뒷부분 볼게요. 사진 2를 딱 보여주면서 올해는, 자, 이 부분이 달라진 점에 대한 핵심 내용이네. 하지만 올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속마당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진을 또 하나 더 활용하고 있네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디귿 질문에 대해서 사진을 세 번째 것까지 활용하고 있네. 뿐만 아니라 행사장 가장자리에 체험마당, 자, 실속마당 사진 하나, 체험마당 사진 하나. 그래서 어떤 체험이냐? 비누 만들기 뭐 이런 걸 했다라고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진행자가 뭐라고 하냐면 올해는 그러니까 나눔마당, 실속마당, 체험마당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자기가 들은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네. 됐죠? 자, 우리 왜 지금 진행자의 말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냐면 4번 문제에서요. 선택지를 쭉 미리 봤어요. 보니까 진행자는 어쩌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진행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방식을 좀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는 찾아가면서 읽어야지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 자, 4번, 5번의 경우는 또 누구의 말하기 방식이야? 그렇지. 시장의 말하기 방식도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뭐 시장이 대답하고요. 진행자가 힘들었던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첫 해 때는 관심도 적었고 기증받은 그 중고품도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어. 그런데 심지어 자원봉사자들도 부족했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라고 잘 들어주면서 그런데 시장님, 자, 리을 부분 중요하겠죠. 기증받은 중고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구체적인 종류를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또 행사장에 가면 누구나 원하는 만큼 중고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 궁금한 점을. 그랬더니 이 시장이 또 뭘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표를 활용하고 있어요. 표 화면을 딱 보여주면서 이런 표지들. 이 표를 보시면 그러면 이 이후에 나오는 말은 표에 대한 설명이야. 맞지? 자, 가구, 가전 제품, 학용품, 옷, 신발, 다양한 것. 시민들로부터 결국에는 기증받은 중고품이 많다라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 이 표의 내용은 뭐다? 예,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까지도 5번 문제 보기 안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유형의 문제야. 하지만 물품 선택은 한 세대당 하나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소는 어딘가요? 구체적으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장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미음 부분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민들이 중고품을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 또 사진을 활용하고 있어. 맞지? 자, 뿅뿅시 홈페이지 게시판 사진이네요. 이거 게시판에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자, 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기증할 물품, 기증자의 연락처 이거 남겨주면 기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냐? 업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서 기증자가 원하는 날짜에 수거할 것이다. 이건 뭐야? 절차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방법과 절차 얘기하네 하고 넘어가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주세요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 가능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까지 하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읽었어. 맞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사실은 4번, 5번 해결 가능하거든요. 4번, 5번 먼저 보고 올게요.
자, 4번 봅니다. 말하기 방식 나왔어. 적절한 것 나왔어요.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에서 하나만 뽑아내면 됩니다. 자, 진행자에 대해서 3개 물어보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2개 물어보고 있네. 자, 진행자는 인터뷰할 내용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질문 드릴 겁니다. 뭐와 같이 순서 얘기하는 부분 있나요? 찾을 수가 없죠. 자, 2번째, 진행자는 뿅뿅 시장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뭐하고 있다, 여러분? 확인하고 있는 부분 찾았잖아. 그러니까요, 이번은 작년과는 다르게 이런 코너로 운영된다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고 있는 부분 우리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맞지?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진행자는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나머지 볼 필요도 없어. 그런데 볼게요.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여러분 빗대어 비유한 표현 나와요? 비유한 표현 일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시장의 말하기 방식인데 진행자의 질문에 전문가의 말의 인용 우리 이런 거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지. 자, 어디의 박사의 말에 따르면 어디 환경센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런 부분 없었습니다. 자, 시장은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인터뷰 마무리 이런 표현들 잘 보세요. 무시하면 안 돼요. 마무리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끝부분 가서 확인하세요라는 표지잖아. 끝부분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 언급 아니네. 방문을 얘기하면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지. 답은 쉽게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기 방식이 어떤 지점에서 지금 답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익숙하게 익혀둬야 되고요. 결국에는 안에 화법과 작문의 경우 안에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다루고 있는 제재는 바뀔 수 있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지점은 늘 반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몇 번만 거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익숙하게 해두는 거야. 자, 5번 가볼게요. 자, 뿅뿅시 시장 인터뷰 이 자료 우리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친절하게 보기 안에서요 이미 고민하지 마라고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보기의 내용이 없이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뷰 내용만 잘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 시장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이 어떤 내용인지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거든. 그치? 자, 1번 해결했었죠? 넘어갑니다. 자, 2번도요 동영상 제시해서 어떻게 생생하게 보여줬잖아.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지? 그래서 넘어가고요. 맞는 말. 자, 3번부터 가볼게요. 실시간으로 다 해결이 됐다는 전제로 저는 보겠습니다. 자, 디귿에 대해, 디귿이 뭐야? 그렇지. 여기 나오죠. 진행자가 올해는 운영면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 물어봤어. 자, 사진 2와 3. 이게 2개를 활용했었어. 제시해서 2와 3. 그렇지. 지역 농산물 판매하는 모습. 비누 만들기 하는 체험하는 모습. 그래서 행복 나눔 장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활동. 그냥 그대로 하나씩 읽어낸 거네.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야. 바로바로 대응이 됩니다. 자, 4번. 릴에 대한 답변에서 표를 제시했어요. 자, 표를 제시하면서 중고품 목록을 쭉 보여줬지. 그렇지? 자, 기증받은 중고품의 목록과 여기까지 목록 잘 이어집니다. 기증자에게 돌아갈 다양한 혜택을 언급한다. 여러분, 자, 이렇게 기증하면요 우리는 그 기증자에게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라는 부분 찾았나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뒷부분이 적절하지 않아. 맞지? 그래서 답은요 4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항상 화법과 작문은 이렇게 매칭이 잘 된다. 매칭을 시켜보면서 문제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가겠습니다. 미음에 대한 답변에서요. 사진 4를 제시했어. 아, 그렇지.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을 제시했죠. 그래서 어떻게 기증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증 방법과 그대로 나오네요. 우리가 읽어낸 거. 그 부분 내가 이 부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요. 사진 4를 활용한 그 전후 문장을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6번, 7번 남았는데 다시 어디로 와야 돼? 그렇지. 4번으로 나로 와야 됩니다. 학생의 초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인터뷰를 보고요. 어떤 학생이 건의하는 글, 건의문을 썼답니다. 자, 보세요. 문제를 보니까 건의문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라는 6번 문제가 있었지. 그리고 이게 계획이요.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죠. 이런 문제는요. 읽으면서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기억 부분 보세요, 여러분.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야겠어 라고 돼 있지. 먼저. 처음 시작 부분을 봐 라는 의미고요. 미음 부분을 혹시나 해서 봤더니 마무리해야겠어. 끝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이 시작점 먼저고요. 미음이 마무리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사이는 아마도 이 글의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읽으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볼게요. 뭐 교장 선생님이 예상 독자네요. 저는 누구냐? 1학년의 어떤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나서 6번의 기억 보세요.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죠. 먼저 밝혔죠. 그럼 6번의 기억, 해결 넘어가요. 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뭘? 우리 학교도요. 이런 나눔 장터를 마련해 주세요. 이게 내가 건의문을 쓴 이유가 되네. 자, 저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나 어디서 열렸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지난 주말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 경험을 활용하고 있군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중고품 교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소문을 듣고 아주 그 중고장터의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저는 이 장터를 다녀온 후 우리 학교에도 이런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눔 장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대요. 내가 이런 걸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6번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니은 부분 봅니다. 행복 나눔 장터를 직접 방문 나오죠. 저는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이랑 이어집니다. 그리고 느낀 점, 느꼈습니다. 그대로 이어지지. 그래서 6번에 2번도 아니네. 제대로 잘 반영이 됐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계속 글 흐름 따라가 볼게요. 제가 환경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의 종류와 그 처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설문조사 했어.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잘 사용하지 않는 종류들,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종류들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거 마땅히 처리할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버리거나 집에 방치하고 있다는 이런 응답, 답을 얻었어. 그러니까 내가 설문조사한 결과까지도 제시하고 있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6번에 디귿 부분 볼게요.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고품 나눔 장터의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다른 학교에서 이런 행사한다는 거 나와 있나요?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 답은 바로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리을 부분 보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하겠다. 언급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지. 자, 일단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다. 그대로 이어지지. 그래서 6번에 답은 3번 나왔고요. 4번도 여기서 이 지점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학교에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생긴다면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럼 글의 마무리 부분에 나눔 장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지 보자. 자, 그대로 나오죠. 중고품 나눔 장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하고 있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4번, 5번은 다 풀었어요. 6번 갑니다. 6번은 실시간으로 해결을 했다. 자, 실시간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읽으면서 바로 해결이 가능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 읽고 마지막에 푸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중에 이렇게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 따라서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영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답은 3번 나왔죠. 자, 넘어가요. 이제 제가 오늘 좀 힘을 줘서 여러분에게 전략을 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중요합니다. 별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고려할 때 A를 보완할 내용인데 A 부분이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었어.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말해. 나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 생긴다면 우리 학교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엄청 크게 얘기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냐를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보완해 마음대로 써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조건을 주고 있지. 그러면 이런 조건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번호를 매기면서 파악하셔야 돼요. 1단계. 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보자.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육적 효과 나왔죠. 교육적 효과. 그리고 학교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 홍보 효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야 돼. 함께 제시되면, 함께 강조하면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우리 조건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교육적 조건,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해야겠어라고 얘기했잖아.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2단계는 뭘까요? 나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찾았어. 그럼 2단계는요. 기준 하나를 정하세요. 이 중에 나는 1번을 기준으로 삼을 거야. 기준 정하세요. 기준 정한 다음에 선택지에서 이 기준에 충족하는 것만 남겨놓고요. 아닌 거는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볼래? 우리 학교에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생긴다면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자, 이게 생긴다면 그럼 이 뒷부분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동참하게 될 거다. 교육적 효과 있다? 없어요. 자, 1번에요. 지금 우리 이 첫 번째 기준이 성립되지 않아요. 일단 과감하게 제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2번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필요도 없지. 시간 아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 학교에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생긴다면 이 부분 안 읽어도 돼, 이제는. 자, 학생들도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더 애정을 가지게 될 거다. 이건 뭐야? 자, 학생들이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요. 1번이 그대로 있네. 맞아요. 2번은 남겨놓을 수 있겠지. 자, 우리 1번 없앴어. 2번 남아있어. 자, 계속 가볼게요. 자, 3번. 이렇게 쭉 갑니다. 여러분 잘 푸셨나요? 이게 내가 정답을 맞췄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빠르게 정답을 찾아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을 아껴야 뒤에서 다룰 수 있는 문학이나 혹은 독서에 혹은 언어,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언어를 같이 봤으니까 내가 좀 상대적으로 내용이 예측이 안 되거나 혹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화법과 작문은 1시간 줄게 이거 답 찾아봐.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우리 학교에 이것도 안 읽어도 되지.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학생들도 자원절약의 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뭐 나와 있어요? 학생들도 절약의 정신. 이거 교육적 효과 나와 있지. 3번 남겨놔야 되겠네. 3번 남기겠습니다. 자, 4번. 우리 학교에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생긴다면 우리 지역의 중학생들도 이 소문을 듣게 될 것이므로 학교 홍보가 될 거다. 뭐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얘는 1번은 없고 2번만 나와 있어. 그래서 4번도 제거. 4번 없어집니다. 4번 제거. 자, 5번. 우리 학교에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장터가 생긴다면 학생들은 나눔의 정신을 배울 것이고 이거 뭐예요? 나눔의 정신.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가 있네. 그리고 학교 내 자원 절약을 실천하는 배움터라는 이미지를 얻을 것입니다. 이미 나왔어요. 학교는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뭐다? 홍보가 되는 거지. 2번까지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2번 조건. 맞지?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이구나 라는 거 찾았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나머지 요소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 2번 조건을 남은 아이들한테 적용시켜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에서 10번 장문이고요. 가의 장문 상황 나와 있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딱 보고 나서요. 다시 뭐 읽어야 돼? 그렇지. 문제 뭐 나왔지? 하고 쭉 발문을 보니까 8번 문제가 여러분 나의 활용된 글쓰기 전략 나옵니다. 장문에서 글쓰기 전략 내기 아주 좋지. 그런데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 4개는 적절하다는 거야. 이런 건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미리 꼼꼼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쭉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본문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 부분이 이거네. 서두에서 시사용어 활용하고 있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9번은요. 자료 활용 방안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난 어떤 게 더 편한지를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기억, 니은, 디귿 자료를 먼저 읽고요.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를 찾아낸 다음에 선택지로 넘어가는 방법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핵심 메시지 찾는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역으로요. 선택지에서 위로 올라오면 돼요. 자, 1번에서 요구하는 자료 확인하고 맞는 내용인지를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둘 다 가능한 방법이다. 그 다음 10번 옆에다가 쓰세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해결 가능한 그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고쳐쓰기 문제는요.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확인해 봐야지 하면 또 읽어야 돼요.
왜 두 번이나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읽으면서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올 때마다 제거해 나가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갑니다. 장문 상황인데요. 이런 장문 상황을 쉽게 보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거든. 이걸 도대체 왜 썼는데 목적이 항상 중요해요. 뭐라고 하죠?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환경, 자 보세요. 디지털 기기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영향을 미친대요.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권유. 그러면 이거 독자를요 설득하기 위한 설득의 목적을 가지는 글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핵심이 다 나왔어요. 장문 목적에. 이 글은 나는 잘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걸 줄이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겠구나.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가 봅니다. 자, 최근 기후변화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글에서 따옴표가 있다. 중요한 부분이야. 자, 기후변화, 지속가능의 개념들, 자, 지속가능, 기후변화 이런 단어들이 뉴스에서도 언급되는 등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 핵심 단어 나오지.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고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 부분 읽고 바로 몇 번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10번으로 가면 됩니다. 기억 확인해 보세요. 감소시킨다는 말이 줄인다는 말을 담고 있는데 또 뒤에 줄이려는 이 붙었지. 그래서 의미 중복으로 감소시키고를 삭제한다. 하나를 삭제하면 되는 거야. 두 개니까 중복돼서 쓸 필요 없지.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군.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탄소 발자국은 뭐냐?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래 이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구에 남기는 흔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유 봅시다.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게 내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가 바로 디지털 영역이래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왔군. 디지털 기기는 사용 흔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 이제 하고 싶은 말 이거야. 디지털 기기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그래서 이게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쵸? 그리고 그 뒤를 볼게요. 지금 그러나가 적절한지 봅시다.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네? 노트북, 디지털 기기네? 이걸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지구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앞 문장과의 관계 어때요, 여러분? 인과관계잖아. 앞에서 이산화탄소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발생한대요. 많이 발생한대. 그래서 그 결과 이걸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지구가 사람이에요? 아니죠. 지구가 오염된다, 환경이 오염된다 이거를요 병들게 했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깨알같이 챙겨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선택지 8번에서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라는 부분을 미리 읽고 들어왔거든. 자, 여러분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걸 묻는 문제에서는요 선택지 4개가 적절한 거니까 미리 읽으면 유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우리 니은 확인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나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 10번에 2번 문맥을 고려하여 뭘로 고쳐요? 그래서로 고치면 되지.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하죠. 그래서 이렇다. 그렇군 하고 확인해보고 넘어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자, 실천할 수 있는 일 막 구체적으로 뭘까? 막 이것보다도 우리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관련 지어서 생각해보자. 자, 우선 이렇게 해.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해. 이런 표지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다음으로. 그러면 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궁금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예,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오염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니까 환경을 위해서 조금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귿 부분 보세요,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조금 멀리하는 게 필요하지? 스마트폰이겠죠. 그러면 10번에 3번 확인하는 거야. 필요한 문장 성분,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빠져있지. 그래서
스마트폰을 첨가하는 거야. 맞지? 자연스럽네.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대신에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아, 두 번째 실천할 수 있는 일 얘기하는 거구나.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군 하고 넘어갑니다. 자, 끝으로 또 다른 표지가 나왔네. 이제 세 번째 나왔습니다. 끝으로 스마트폰 자주 바꾸지 않는 게 좋대요. 리을 부분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왜? 문제에 나왔으니까.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스마트폰 한 대를 여러분 저도 이 글을 읽고 처음 알았어요. 10년 동안 사용할 때의 양과 같대요. 엄청나네. 그래서 스마트폰의 교체가 잦을수록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점점 증가하므로 교체 주기를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아, 엄청 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네. 됐죠? 자, 그럼 리을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10번에 4번. 끝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여러분 여기서요. 통일성이라는 말 챙겨가십시오. 자, 통일성이라는 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글의 주제와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글의 주제와 연결이 되면 우린 통일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면 통일성을 해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라는 말은 이 리을이 주제와 관계가 없어야 되거든? 여러분 주제와 관계 없어요? 지금 엄청 자연스럽게 읽었는데요. 스마트폰 한 대 생산할 때 이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스마트폰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주제와 관련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말입니다. 10번의 답은 몇 번? 리을 4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이처럼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개개인의 우리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고 고개 숙여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눈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고 있지. 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 보면 정말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봐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반성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미운 부분 확인해 볼게요. 답은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10번에 5번 맞춤법의 어긋남으로 맞추며. 그래 이거 맞아. 혹시나 나가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네요. 자, 넘어가 봐요. 8번 갑니다. 글쓰기 전략 우리 읽으면서 하나씩 확인을 하긴 했는데 비유적 표현 활용했었지. 지구가 병든다라는 표현 나왔었어요. 그리고 서두에라는 말 나오면 힌트를 주는 거야. 글이 길지? 너 이거 찾으려면 어렵지? 그러니까 앞부분 좀 살펴봐 라고. 서두 딱 살펴봤더니 시사 용어 많이 나오지. 뭘로요? 따옴표로 나오고 있죠. 기후변화, 지속가능, 탄소 발자국 이렇게. 그래서 맞아. 독자의 관심 유도하겠지. 당연히 시사 용어로 사용하면 나 많이 들어봤던 건데 요즘에 핫 이슈인가 보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이 될 수 없지. 자, 그 다음 우리 1번도 이것도 확인해야 돼. 비유적 표현이 있다 없다만 보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요.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그 비유적 표현이 결국에는 지구가 많이 병든다, 아프다라고 했으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한가 보구나. 경각심 높인다도 맞겠지. 자,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묻고 답하는 방식 나오나요? 묻고 답하는 방식 3문단에 나오네요. 첫 번째 바로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고요. 그 무엇이 있을까? 나 궁금해 알려줘가 아니라 내가 알려줄게 잘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전달하려는 내용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내가 답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건 여기 좀 봐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실천 방안 제시하여 여기까지 확인했지. 우선, 끝으로 이런 표지들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참여를 이끌어낸다? 당연히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얘기해주면서 참여 이끌어내고 있죠. 자,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이렇게 끊어보고요. 내용의 공정성을 부여한다. 자, 공정성이라는 건 나와 견해가 다른 상대 측의 입장이나 의견을 배려하는 건데요. 여기서는요. 예상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반론이 제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확인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답은 5번. 나머지는 이렇게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9번 가볼게요. 9번 뭔가 길지만 핵심만 딱딱 동그라미 치면서 연결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억은요. 2개가 나와 있어. 그런데 기억의 1번 보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사용하는 게
자동차 주행으로 이렇게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이만큼 수치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이만큼이나 배출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 그런데 저는 역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으로 올라가 보면요. 기억-1을 활용하여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이 방식대로 시도해 보세요. 기억-1을 활용하여 이걸 활용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CO2 배출량을 자동차 주행과 비교함으로써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이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겠군. 자, 배출 알려주고 있고요. 자동차 주행, 탄소 발자국 이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잘 읽었군 하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이렇게 자료에서 선택지로 넘어가도 되고 선택지에서 자료로 와도 됩니다. 자, 저는 또 다시 원래대로 자료에서 가볼게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비율 얘기해 주는데 수치 하나하나 몇 년도인지 이것보다도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군. 그럼 옆에다가 증가 이렇게 쓰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다음 니은은요. 신문 기사야. 신문 기자도 겁먹지 마세요. 보세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잖아. 핵심적인 부분은 따옴표를 중심으로 보면 돼. 자, 탄소 발자국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 있대요. 아,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윗글의 학생도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선 더 많이 알려주고 있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자, 디귿. 인터뷰 보니까 스마트폰 가입자가 사용한 데이터. 데이터가 1인당 이만큼 수치가 된대요. 그런데 이건 이산화탄소 배출로 치면 1인당 이만큼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대요. 뭐가 딱 보여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있군. 됐지? 자, 실제 한 대학교 연구진은 개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다른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보다 총량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환경에 안 좋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군. 핵심 찾았지?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 확인을 했고요. 2번 봅니다. 기억-2번 이 자료를 활용해서요. 탄소 발자국에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보여줬지. 맞는 말. 자, 니은을 활용하여 신문 기사였습니다.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뭘 줬어? 실천 방안 확인했죠. 자, 더 많이 줬어. 5가지 지침이라고. 그래서 추가로 제시할 수 있겠지. 자, 기억에서 1번과 디귿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뭘로 나타내야겠어?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잖아, 여러분. 기억에서 1번도 구체적인 수치, 그리고 디귿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해. 키워드들만 잘 살펴도 답 나오죠. 자, 그 다음 기억-2와 니은을 활용해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여러분, 이 두 자료를 통해서 우리 이 부분 확인할 수 있었나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5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10번 문제는 실시간으로 해결했습니다. 그치? 답은 몇 번?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풀었습니다. 끝났어요. 화법과 작문은 중요한 포인트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핵심적으로 읽어야 될 내용만 정확하게 매 눈으로 달려들어서 읽어내는 것, 이런 것들 연습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부터는요, 언어 부분이고, 언어는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지식 체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문법 문제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각 영역별 핵심 뼈대만 잘 세워놓으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기가 음운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음운 변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발음하는 과정입니다. 포인트는 뭐다? 발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에서도 이렇게 발음 기호가 이렇게 꺽쇠 가로가 나와 있죠. 발음하는 과정에서요. 음운이 바뀌는 걸 우리는 음운 변동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음운 변동하면요. 이렇게 4가지를 딱 떠올려야 합니다. 이건 이 문제와 별개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지식인데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게 없어지는 탈락. 그리고 2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축약. 그리고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첨가.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A라는 음운이 다른 걸로 바뀌었어. 그리고 A라는 음운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발음을 했더니 A와 B가 있었는데 합쳐져서 하나가 됐어. 자, 발음을 했더니 A와 B 사이에 없던 뭐가 들어갔어? C가 들어갔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다시 가봅시다. 여기 봅시다.
자, 굳히다 한번 해볼게요. 발음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 디귿과 히읗이 만났어요. 만났지? 그래서 티읕이 됩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드트 다음에 형식 형태에서 이 또는 반모음 이가 와서 만들어지는 야여 요유 예예 이런 것까지 일단은 이라고만 크게 생각해 봅시다. 얘가 오면요 발음하는 과정에서요 이 드트가요 즈츠로 바뀌고요. 이걸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뭐 쉽게 굳이 이런 일까지 할 때 굳이 이런 일까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굳이라고 이 디귿과 이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지읒으로 바뀌어서 발음을 하게 되지. 그거 구개음화 현상인데 구개음화 현상도요 결국에는 드트가 뭘로 바뀐 거야? 즈츠로 바뀐 거야. 바뀐 거 뭐라고? 바뀐 거 교체 현상 중 하나라는 거지. 자, 이 각각의 음운 변동하면 이 네 개의 기준을 생각을 하고요. 이 각각에 해당되는 사례들 묶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뀌었어. 교체 일어났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굿티다라고 하지 않고 이 티읕이 뭘로 바뀌었어? 치읓으로 바뀌었네. 그치? 자, 보세요. 아, 교체가 일어난 게 아니지.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야 하나로 합쳐졌지. 그래서 먼저 축약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었어요. 이 지점에서 교체가 일어났어. 그래서 축약과 교체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 모두 일어나는 단어, 둘 다 일어나는 단어 굳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미다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미다지도 마찬가지야. 자, 미다디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어. 교체죠. 자, 빨갛다도 봅니다. 빨갛다. 이거 어떻게 발음했어요?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요. 티읕이 됐지. 이건 뭐야?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어. 축약이겠네요. 자, 여기 2번과 3번은요. 교체, 축약 일어났어요. 그런데 둘이 모두 다 일어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솜잎을 보세요. 어떤 뭐가 뿅 하고 나타났어? 어떤 니은이 들어갔지? 이거 니은 첨가입니다. 그래서 4번은 첨가 현상만 일어난 거고. 자, 잡히다도 보세요.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됐어요? 피읍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뭐야? 하하,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어. 축약만 일어났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자, 기본적으로요. 발음해보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요. 미다지와 빨갛다, 솜니불은요.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장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음이라는 건 뭐야? 좀 길게 발음해. 그래서 미다지 이렇게 발음하고요. 솜니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깨알같이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넘어가요. 자, 12번, 13번 아주 중요해요. 자, 이거 하나 붙여드릴게요. 자, 최고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이 문제는요. 정답이 몇 번이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문제의 긴 지문을 읽고 우리가 문장 체계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료가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번 기회에 이 글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요. 문장 체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은 하고 알려주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따라서 그렇구나. 지금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 체계를 잡아주는 거야. 혼 문장과 견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혼 문장, 견 문장 이 둘의 차이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혼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거고 아하, 그거 그래서 이라고 쓰는구나. 자, 그 다음 견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거구나. 여기까지 나 잘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자,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지 얘기합니다. 견 문장은 문장의 짜임새에 따라 다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라고 하지. 그럼 나 이제부터 뭐에 대해서 얘기할게? 문장 중에서 견 문장에 대해서 얘기할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견 문장은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아는 문장과 그렇지 아는 문장과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 각각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가봅시다.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자,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거래요. 주어와 서술어의 문장인데 이 문장이 다른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는 거야. 자, 들어가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 이름 정말 귀엽죠? 정말 자기의 역할대로 이름을 붙여준 거야. 다른 문장 속에 안겨 들어간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뭐라고 한다? 아는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이 아는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거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꽃이 아니라요. 계란 후라이인데요. 계란을 우리가 톡 하고 이제 구울 때, 자, 흰자 안에 폭 안겨 들어가 있는 이 노른자, 이 노른자를 우리는 안긴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흰자, 주어 서술어 구성으로 이 노른자를 안고 있는 이 아이를 아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가볼게요. 안긴 문장은 문법 단위로는 뭐라고요? 절에 해당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는 문장 안에 폭 하고 안겨 들어간 이 안긴 문장을 우리는 문법 단위로 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절들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5가지로 나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읽고요. 내 머릿속에 체계를 확장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봐봐. 절이야. 절의 종류를요. 5가지로 체계 잡을 수 있니? 잡게 해줄게. 자, 명사절이라는 게 있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머릿속에 5개의 가지를 칠 수 있어야 돼요. 관형절, 부사절, 그리고 서술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용절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문장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명사절은 이렇게 가죠. 명사절은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긴 지문의 글이 나왔을 때 언어 문제에서요. 예문이 나왔다? 이건 무조건 자세히 분석해서 봐야 됩니다. 자, 명사절의 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하고 밑줄 딱 그어져 있어요. 여기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절 전체가 얘가 뭐처럼 쓰인다? 명사처럼 쓰이는 것. 여러분 얘가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그가 돌아오다라는 문장이요. 쏙 하고 안겨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는 것으로 문장에서 무슨 역할? 명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주어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목적어의 역할, 보어의 역할, 부사어의 역할과 같이 이런 명사가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절, 이걸 우리 무슨 절이라고? 명사절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를이라는 힌트가 있네요. 를, 목적격 조사, 을이 있으니까 이건 뭐다? 그렇지. 목적어 자리에 왔구나. 그러면 이 문장이 목적어의 역할을 했네. 그래서 이걸 명사절이라고 하는구나. 알게 해줬죠. 자, 이제 어렵지 않아. 넘어가 볼게요. 관형절은 이제 두 번째 관형절의 특징을 알려주는데요. 자, 이것도 절이야. 절이라는 건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야. 맞지? 근데 이게 다른 문장에 쏙 하고 안겨 들어간 겁니다. 절 전체가 자, 이번에는요. 무슨 기능을 한다?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자, 아하! 얘는 문장 자체가요. 쏙 안겨 들어가서 이 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한대요. 자,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데 이거 예문도 줬어요. 그러면 내가 앞에까지 읽었을 때 좀 모호해. 이해가 잘 안 돼? 뭘 보면 됩니까? 예문을 보면 되겠지.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자, 아이들이 들어오다라는 이 절이요. 지금 무엇을 꾸며주고 있죠? 소리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체언 앞에 위치하여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 이게 관형절의 역할인 거죠. 자, 실제로 관형절이라는 건 주어 서술어 구성인 이 문장이 다른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가서 마치 관형어가 하는 것처럼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그 절을 우리는 관형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사절은 뭘까요? 마치 부사어인 것처럼 역할을 할 때겠죠.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하늘이 푸르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쏙 들어갔죠. 눈이 시리다. 그게 쏙 들어가서 눈이 시리도록 푸르다. 어떻게 푸르르니?
푸르긴 푸른데 눈이 시리도록 하고 무엇을 수식해주죠? 그렇지, 푸르다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 아하, 부사어가요.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 한대요. 부사어처럼. 그래서 이거 뭐다? 부사절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시요. 계속 가볼게요. 서술절은 나는 국어가 좋아의 밑줄 친 부분처럼 이게 마치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절 전체가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술어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나는 자, 국어가 좋다. 이게 서술어예요. 그런데 그 서술어 안을 들여다봤더니 다시 주어, 국어가 서술어, 좋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술어 안을 들여다봤더니 폭하고 안겨 들어간 이 절이요. 주어 서술어의 구성을 하고 있네. 자,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한다? 서술어의 자리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서술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용절은 자, 담당자가 따옴표가 있어요. 큰 따옴표. 직접 인용한 겁니다. 그 담당자가 하는 말 자체를 가지고 왔어요. 자, 서류는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이거 뭐죠? 자, 라고를 썼어요. 인용격 조사입니다. 조사를 썼어요. 말했다. 자, 여기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화자의 생각 혹은 느낌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 그것이 절의 형식으로 폭하고 안겨 들어갔죠. 자, 여기 쏙 하고 안겨 들어갔지? 이거 우리는 뭐라고? 인용절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자, 고나 라고와 같이 어떤 거? 고나 라고가요. 여러분 써두세요. 얘는 격조사입니다. 인용격 조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그러면 아하, 지금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폭하고 안겨 들어간 문장을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은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고 각각의 예문까지 들어서 보여주고 있구나.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럼 이제 뭐가 이어질까요? 그렇지. 겉문장 중에서요. 아는 문장 얘기했어요. 이제 이어진 문장 얘기할 겁니다. 그치? 계속 가볼게요. 이어진 문장은 하고 시작하죠. 둘 이상의 절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절이 주어 서술어가 톡 하고 붙어요. 자,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 두 개를 이어주는 게요. 연결어미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밑에 나올 거예요. 이 절이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아하, 내 머릿속 문장 체계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문장 체계였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콕 하고 박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교화시켜 나가볼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도대체 뭐지?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이 고나 지만 등의 연결어미에 의해 이어지며 자,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네. 자, 고나 지만을 가운데 두고 주어 서술어의 문장 두 개가 이어져 있어. 이거 이어진 문장인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랍니다. 그래서 각각이요. 나열의 의미, 자, 대조의 의미 이렇게 지닌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나는 빵을 먹고 고로 이어졌죠. 동생은 떡볶이를 먹었다. 두 문장이 이어졌어요. 고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구나.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앞절과 뒷절이요. 이어져 있는데 이번에는요. 아서, 어서나 또는 으면 또는 으러 등의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지며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나? 라고 궁금할 때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자, 보세요. 앞절이 뒷절에 대해 각각 원인, 조건, 목적 등의 종속적인 의미관계로 해석된다라고 됐지. 자, 아서, 어서, 원인. 자, 으면, 만약 뭐뭐 하면 조건. 그리고 으러. 이거 뭐예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갈까나 노래 있죠.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적 의미관계로 해석된다. 자, 굉장히 긴 지문이었지만 우리 머릿속에 책에 다 잡혔죠.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겁니다. 가볼게요. 자, 12번 문제인데요. 보기에 예문을 줬고요. 실제로 그냥 선택지에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죠. 시키는 대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뒤에 오는 명사, 친구를 수식함으로 명사 수식하는 아이 우리 이거 뭐라고 했지?
체온 수식하는 것, 관형절 했잖아. 그래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다라는 이 문장이요. 친구를 수식하고 있어. 그래서 얘 관형절로 안겨 들어간 안긴 문장이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2번. 니은은 서술어 알리며의 부사어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다. 여러분, 이미 2번 문제 딱 읽고 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신이 돌아왔음. 이 문장이요. 을이 이어져 있지. 을이 딱 붙었다는 건 을을 목적격 조사. 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 거죠. 부사어 역할이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3번. 고를 사용하여 친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자, 곧장 나를 만나러 오겠다. 고라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인용절 맞아.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선택지에서 시키는 대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리을은 서술어 약속해서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자, 부사절은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고 했지.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죠. 여기 보니까 약속해서가 기분 좋게 약속해서 어떻게 기분 좋게 수식하고 있지. 그래서 부사절로 안긴 문장. 오케이. 미음은 주어 나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므로 서술절로 안긴 문장으로 볼 수 있겠군. 한번 볼까요? 마음이 설렜다. 앞에 보세요. 나는 어땠다. 마음이 설렜다. 서술어죠. 그 서술어 안을 들여다봤더니 다시 주어 서술어 구성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서술절로 안겼구나.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13번 문제까지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 적절한 것은 잘 보세요. 이것도 다 마지막 문단에서 알려준 지표, 그 표지들만 따라가면 됩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두 개의 절이 붙었어요. 뭘 사이에 두고? 면을 두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그런데 관계가요? 여러분 목적인가요? 목적이 아니지. 이건 뭐예요? 뭐하면 조건이었구나. 그래서 이거 적절하지 않아. 우리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자,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잠잠하다. 무엇으로 연결됐나? 됐죠. 고로 연결되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그런데 이건 대조가 아니라 뭐였지? 나열이었지. 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거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는 시험 공부를 하러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여기서 러가 나왔네요. 학교에 간다. 이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아. 그런데 조건이 아니라 뭐였어요? 잡으러. 여기는 공부를 하러 목적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한방눈이 내렸지만 여기 붙었지.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 나왔어요? 그렇지. 얘는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나열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렇지. 얘는 대조잖아. 우리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나열 대조 있었잖아요. 자, 확인했고요. 5번. 갑자기 문이 열리어서 붙었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놀랐다. 이거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인, 종속 맞네. 이거는 마지막 문단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여러분 1부 정말 알차게 가득 채워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서 우리 2부에서도 계속 남은 문법 문제 그리고 독서 문제까지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2부에서 만나요. 안녕.